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유통업에 불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바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통업은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 이 디지털의 바람이 가장 먼저 불어닥친 산업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동안 20년 넘게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에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체들의 혁신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리테일 사업업체가 죽을 수는 없죠. 이들도 결국은 혁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유통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쇼핑의 그리고 커머스 산업에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는지, O2O라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O2O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 속에서 불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쇼핑을 하면 예전과 뭐가 달라졌죠? 사실 오프라인의 백화점이나 마트나 시장에 가서도 물건을 바로 사지 않고 물건을 탐색을 한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혹 여기보다 더 싼 데는 없나? 이 물건을 내가 구매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가격 비교도 해보고 또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리뷰도 보면서 정작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온전히 즐기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아이쇼핑을 즐기고 실제 물건과 관련된 가격 비교나 상품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에 연결해가지고 탐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물건을 온전히 의사결정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살펴보고 오히려 온라인에서 물건을 실제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사실 유지 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싸게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카툰에 보여지는 내용만 봐도 매장을 찾은 한 여성분이 신발을 이거저거 다 신어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아본 이후에 실제로는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서 모바일을 통해서 그 상품을 정확하게 검색해서 가장 싼 데를 고르고 거기서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쇼핑 업체 입장에선,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실제 물건을 여기서 다 살펴본 다음에 구매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정작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오프라인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투자 비용을 들여서 유지 운영 비용을 들여서 상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걸 가리켜서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만 쇼핑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프라인에서 아이쇼핑만 즐기고 실제 물건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은 온라인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오프라인 리테일 사업체들의 역할과 그들의 위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게 아마존, 그리고 쿠팡, 그리고 11번가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구성을 보게 되면 화면에 띄어져 있는 내용이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하는 사람마다 다 첫 번째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인화된 맞춤형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쇼핑몰들은 누가 연결하든 대개 같은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맞춤형 추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연결하나, 제 아내가 연결하나, 아이들이 연결하나 항상 똑같은 페이지를 보게 되죠.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 개인이 들어왔을 때 가장 구매를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상품만 잘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에어팟으로 검색을 한 화면이에요. 맨 왼쪽에 아마존을 보십시오. 에어팟으로 검색을 했더니 수백 개의 상품들이 출력이 되는데 쭉 화면을 보게 되면 제가 실제 구매하고 싶은 에어팟과 관련된 상품들만 잘 나열되어 있고 상품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상품의 이미지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한눈에 이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 가격은 얼마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쿠팡이나 11번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내가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에어팟과 별로 무관한 그런 상품들도 함께 검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어팟 관련된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이건 왜 에어팟을 검색했는데 왜 나올까 싶은 그런 상품들까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상품 정보를 보게 되면 아마존과는 달리 그 상품에 대한 정보와 메시지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A 업체가 올린 정보와 B 업체가 올린 정보가 서로 전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눈이 필요하고 한눈에 이 상품이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구성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반면에 아마존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아마존 같은 경우 인터넷 이커머스를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돈함으로써 손쉽게 사용자들이 상품에 대한 검색을 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일부 쇼핑몰들은 그런 정보들이 일목나연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의사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고 정확한 메시지와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아마존이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벌써 5년 전부터 샌프란시스코나 일부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책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존 고라고 해서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그냥 점포에 사람 없이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하는.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가던 백화점이나 마트는 인테리어만 바뀌었지 기술적으로 혹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고객의 쇼핑 경험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반면에 온라인은 10년 전과 지금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로 컴퓨터에서 웹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걸어 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됐죠. 심지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년 전의 11번가의 모습이나 지금의 11번가의 모습을 보면 딱 연결했을 때 처음에 뜨는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이나 색감이나 디자인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취급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도 달라졌고 검색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경험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오프라인은 어떤가요? 오프라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방문했던 시장이나 지금의 시장이나 10년 전에 방문했던 백화점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요. 반면에 아마존은 오프라인에서 그런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라고 하는 혁신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을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 인터넷 기업이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할 땐 기존의 오프라인이 하고 있던 사업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경험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매장의 점포에 사람이 없으면 어떤 편의가 있느냐? 빠릅니다. 장바구니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집어넣고 바로 나오면 자동 결제가 되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마트에 갔을 때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물건 다 사고서 매장에서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났습니까? 근데 그걸 없애준 거랑 다름이 없다고요. 그런 혁신적인 경험을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게 바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기업이 무섭다는 겁니다. 인터넷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온라인의 그 비중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유통업체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결국 기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위기라는 거죠. 이들이 혁신하는 방법은 바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점포를 지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에서 실제 물건들을 바코드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이유는 매장 내에 수많은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장바구니에 넣고 아니면 이걸 고르려고 했다가 다시 진열대에 다시 놓는 이 모든 과정을 추적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를 했는지 장바구니에 그 상품이 담겼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이런 모든 거에 바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술은 센서 기술부터 시작해서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각종 탐지 기술, 또한 결제와 관련된 간편 결제 기술까지 다양한 결제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인터넷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쇼핑 경험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존이 이제는 홀푸드 세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신선식품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냥 오프라인의 무인 점포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신선식품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쇼핑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루에도 많이 구매하는 게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게 식품이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3끼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옷보다 가전기기보다 공산품보다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게, 즉 자주 많이 하는 게 결국은 식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존이 식품에 진출했다는 건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트래픽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욱더 많은 고객과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을 아마존이 점령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아마존의 상품 카테고리 그리고 판매 카테고리보다 훨씬 더 영역이 확장되겠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에 본격 진출한 거예요.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에 진출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들이 수집되겠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아마존은 기존에 있었던 쇼핑몰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도 있고 고객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더욱더 커진 트래픽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은 셈이죠. 이것이 아마존이 홀푸드 세일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큰 비즈니스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측면이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기업의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위기를 가져다주고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경쟁해야 되는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